바로 어제가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어제가? 보라색 날. 세계 여성의 세계 여성의 날. 날이었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이어서 굉장히 심상정 의원이 또 재미난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네. 한번 보시죠. 그 발언 한번 먼저 들어보시죠. 사실 성평등은 헌법적 가치입니다. 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정부가 나서야 되는 그런 국가적 임무입니다. 여성계가 오래전부터 요청해 왔던 여성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을 빨리 이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네. 이게 SNS에서 아주 뜨거웠죠. 그렇습니다. 논란이. 여성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자 여성인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저는 얘기인데 뭐 저걸 굳이 예. 반대할 생각은 없지만 어제 저렇다면 시끄러웠어요. 정말 그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남자들도 인생 고단한데 같이 양성평등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남성의 날도 하루 정하고 네. 그러니까 여성의 날도 한번 정하고 하면 뭐 말씀하신 게 양성평등이지. 헌법적으로는 이제 역차별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적극적 아직까지는 여성이 소외되고 있다면 적극적 어떤 수단으로서 여성의 날이 필요한데 지금 말씀하신 건 이미 그런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역차별이다 이런 식의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미 가정 단위에서는 압도적 힘을 여성들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가정은 여성이 사실은 장악했다. 뭐 예. 우리 남성의 날이 필요하죠. 남편들이 다 제가 그건 친한 분들이지만 남성의 날이 아니라 남편의 날 아닐까요? 근데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그 OECD 국가 중에서 유리 천정이 가장 높은 나라다라고 예, 그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국제적으로 인식이 돼 있고 뭐 조사에서도 그렇게 돼 있고요. 즉 여성들이 기업이라든지 직장에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한계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되면은 잘 못 올라간다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제가 보기엔 최근에 이것들이 좀 파괴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융권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원래 전통적으로 관리라든가 뭐 이런 부서에는 여자들 안 치고 그 다음에 영업이라든지 정말 중요한 부서에는 남자들이 주로 했었는데 요즘은 여성 어떤 금융 임원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포진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성 마케팅도 이제 활발해지는 것 같고 여성에 대한 중시 정책이 기업들에서 이제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의 날이든 뭐 남성의 날 자꾸 만들어서 그런 어떤 의미들을 되새겨 보는 건 참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헌법적 가치에서 평등에 위반되는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이 평등이라고 하는 말씀하신 게 대로. 같은 자리에 있었을 경우에는 누구는 잘 해주고 누구는 못 해주면 평등 원칙 위반인데 네. 여성의 날을 만들어야 된다는 의미는 아직까지는 여성이 사회적으로 약자고 보호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끌어올리기 위한 적극적 수단으로 저걸 만들자는 말씀이었고요. 예. 아까 박상훈 소장님의 말씀 같은 경우는 남편들의 경우에는 적어도 그런 부분이 맞지 않기 때문에 남편의 날, 남성의 날 전체를 끌다기보다는 남편의 날도 같이 만들어주자 이런 말씀이셨던 걸로 그렇게 풀이가 됩니다. 네, 뭐 지금 패널 분들도 여성의 날에 맞서서 남성의 날도 만들자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여성 입장에서는 조금 반가운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요즘에 이 금융업계에서도 저희가 제목을 여성 마케팅으로 뽑았는데 유독 광고 보시면 여성한테만 대출해드립니다. 이런 내용의 네, 그런 광고들 내용들이 많지 많아요.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80년대, 90년대 일본 대부업체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남성과 여성의 연체율 조사를 했는데 여성의 연체율이 훨씬 낮다는 거예요. 예. 같은 돈을 빌려주고 같은 신용등급에 있어서 남성보다 여성이 돈을 잘 갚는다. 이제 이런 이론이 오면서 우리나라 대부업계에서도 여성 고객에게 굉장히 쉽게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적은 제약 조건에 있어서 이제 대출을 용이하게 해주는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 대부업계에는 거의 여성 특화 대출 상품이 정말 굉장히 많습니다. 본물 터졌다 이럴 정도로. 근데 그 여성들이 무슨 특혜가 있나요, 저게? 일단 대출이 용이하죠. 그러니까 네. 담보가 없어도 돈을 많이 빌려준다는 게 용이하고요. 그렇지만 강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뭐 이자를 뭐 싸게 해준다든가 대출 기간을 뭐 20년 늘려준다거나 이런 큰 차이는 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출을 쉽게 해준다는 그 자체가 돈 급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한 특혜가 사실 여성은 대출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쵸, 직장인은 분법. 여성은 조금 다른데 주부이다 보면 뭐 은행권이나 제일금융권에서 대출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업체 쪽에서 이렇게 대출이 잘 안 된다는 점을 이용해서 대출을 좀 쉽게 해주는 상품을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체율이 안 높은 이유가요. 요즘에 우리나라 주도권이 다 주부들, 부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담보 없이, 신용이 없이도 돈을 빌려도 어떻게든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갚은다라는 그런 위험에 대한 하나의 이제 안정감이 이제 통계적으로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노리는 거지 대부업체도 뭐 손해보는 장사하는 것이 아닌데 여러 가지 다각도 분석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무늬만 여성 금융 상품이란 네. 비판도 적지 그렇죠. 않아요. 맞습니다. 뭐 실제 뭐 포장만 그렇게 해놓고 네. 주는 혜택도 별로 없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별로 효용이 없으니까 여성 상품을 또 줄이는 금융권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네.
네, 보세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말씀하신 꼼수가 것- 아닌가 말씀하신 그런 그런 느낌도 문제점이 드는데. 있다면 네. 실제로 허위 과장 광고 여부 같은 것도 좀 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어떤 여성의 얼핏 생각해보면 그런 거죠. 대부업체 입장에서 횟수를 강요하거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여성일 때 좀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만만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도 혹시 있겠네요. 그런 무리한 부분들은 없는지도 예. 관계 당국들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죠. 네, 알겠습니다.